안녕하세요. 개우TV 패닉입니다. 내일 소개 종목 공개 전에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종목 이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소개해드렸던 바이오 사이언스인데, 자, 이 종목은 우선은 제 매수가, 그쵸? 14만 5천 원 미만에서는 매수하자 말씀드려서, 이제 우선은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살짝 눌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초가보다는 눌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날을 이용을 해서 매수하면 잘 매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내일 만약에 뭐 살짝 또 한 번 더 눌리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매수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요번 주 금요일날 또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이슈가 있는데 이 종목을 이렇게 하락을 시키는 건 네, 아무래도 페이크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네,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얘네가 지금 주가를 좀 떨어뜨리는 게 페이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모아가도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 이제 15만 원 초반이죠. 예, 여기서는 이제 단기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곳에서 맞춰서 단기 물량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21선 위에 안착을 하고 그 위까지 좀 보실 분들은 그 다음에 16만 원, 그러니까 15만 원 후반대부터 16만 원 전후로 해서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KC텍. 자, KC텍은 반도체 업종이다 보니까 자, 반도체 업종들이 대부분 금요일날 시장에서 매수가 좋았어요. 네, 힘도 좋았고. 자, 이런 거는 매수가로 들였지만 그 매수가에 들어오지 않고 갭상승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눈치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목요일날 미국 시장이 좀 괜찮게 끝났어요. 그죠? 그리고 아마 목요일쯤부터 해갖고 계속 뉴스 신문으로는 기사로는 이렇게 나왔어요. 한미 정상회담이 뭐 이제 일주일 얼마 안 남았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쭉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런 걸 봤을 때 상승이 나올 거다 하면 아마 반도체, 2차 전지 뭐 바이오 요쪽으로는 좀 상승이 크게 나오겠구나라는 걸 딱 생각을 하셨어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우리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반도체 업종으로 해서 크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네. 자, 내일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또 갭상승을 해서 출발할 가능성은 있어요. 네. 나는 근데 반도체 업종 좀 좋게 보이는데 매수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자, 뭐 갭상승을 했을 때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갭상승을 했으니까 좀 매수하기 좀 그렇다 하신 분들은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좀 약간 이렇게 눌렸을 때,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제 단기 물량이 나오려고 했기 때문에 단기 물량이 나오니까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못하고 하락이 나오는 거겠죠. 그 하락을 이용을 해서 좀 분할로 들어가는 전략. 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눌림을 이용했을 때, 살짝 눌렸을 때, 그때 좀 매수를 하고 모아가자. 뭐 그때 풀 매수를 하면은 안 되시겠죠? 네. 그러다가 금요일, 뭐 화요일이든 당장 화요일이든 또 이렇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 바로 또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응을 할 수 있는 현금은 갖고 계시고 일부분의 분할로 계속 쪼개서 들어가는 전략으로. 왜? 지금은 바닥이 아니다. 내 상승이 나와 버렸으면 그거는 이제 기존에 하락이 나왔던 그 이전의 금액대까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다시 매도하는 사람과 매수하는 사람과의 싸움이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금액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풀매수는 당연히 아니고요. 분할로 매수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자, 캐시텍은 제가 매수를 드렸던 구간을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은 제 포트에서는 제외를 하지만 네, 언제든지 눌렸을 때는 매수해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계속 좀 보면 자, 크레인 사이언스가 이제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분기 보고가 나왔는데
매출 많이 상당히 쪼그라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망에 따른 주가 하락이 나온 거고요. 네. 이제 개인은 이틀 연속 매도, 단기 물량일 겁니다. 네. 단기 물량들은 당연히 매도를 한 게 맞고요. 그 이제 물량들을 이제 메이저라든지 기관이 아마 외인과 기관 또는 안 보이는 세력이 매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크리엔 사이언스는 22,650원 여기를 깨지 않아야 됩니다. 네. 자, 여기를 깨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이거예요. 여기를 깨면 또 어느 또 지지 구간까지 하락이 나올 거고요. 그죠? 거기서 좀 지지하고 이제 이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와도 되겠다 싶으면 그때 뭐 반등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여길 만약에 깨게 된다고 하면 어디까지 또 떨어지고 어디서 반등을 하고 또 더 떨어질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그건 있습니다. 주가는 언제든지 다시 원상태를 복귀를 한다. 회복한다. 네. 그래서 단기 물량이 아닌다고 하면 지금은 기다리자. 좀 시간을 좀 두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다음에 석 달이든 한 분기 정도는 좀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망하지 않는 한 모든 어떤 종목들이 상장 폐지하지 않고 뭐 횡령이라는 이런 거 아니면 주가는 다시금 제자리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우선 25,000원 여기를 좀 회복을 할 때까지 좀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파워로직스도 금요일날 우리 시장 중심에 있었던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매수세는 크게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요 저점을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7,770원, 뭐 7,000원 후반대예요. 여기만 좀 잘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미코는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14,000 후반대부터 15,000원 초반대까지는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는 단기 저항 구간이에요. 당연히 여기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밑에서 잡으신 분들 중에 수익 나신 분들은 단기로 가져가실지 아니면 좀 더 위에서 보실지는 정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잘 이제 소화를 하고 상승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 구간 이제 지난 고점까지는 우선은 갈 자리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박스권으로 움직인다 보시면 돼요. 박스권 하단은 한 14,000원 전후, 박스권 상단은 16,000원 전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초록뱀 미디어는 뭐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얘는 이슈가 있죠. 어떤 이슈가 있나요? 당연히 이제 6월달에 반영된 펜트하우스 시즌 3라는 이슈가 있죠. 네. 자, 이제는 다시 한번 이런 추세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구간, 요 구간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자, 양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금은 쫄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디케이락은 제가 매수가를 드렸던 그 구간에서 계속 이동평균선을 수렴을 하고 있고요. 네, 계속 소화하고 있고 옆으로 잘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쁘지 않은 흐름이에요. 자, 나무기수도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죠? 이동평균선도 모이고 있습니다. 네. 자, 보시자고요. 두 개 종목. 자, 세진중공업은 이제 상승이 바닥을 찍고 상승이 나왔어요. 이제부터 그죠? 21선 밑에까지는 그러니까 6,000원 후반대는 매도 물량이 단기 매도 물량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자, 이제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단기로 보실 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자리고요. 자, 여기서는 살짝 뭐 덜어내거나 좀 가져가 홀딩을 한다. 그리고 여기를 좀 이제 위에 올라탄다고 하면 결국은 21선이에요. 나는 어디까지 보겠다? 그럼 그 다음은 이제 7,000원 초반 구간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보면 되고요. 자,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잘 지지하고 이제 상방으로 뚫고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구간은 이제 7,400원 구간입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수익 안 난 종목 위주로 해서 좀 짚어봤고요. 그럼 내 소개 종목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소개 종목은 두 개 종목이에요. SK 하이닉스, 위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종목이고요. 우리나라 시총 2등인 종목이에요. 네. 자, 말도 안 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이 종목은 이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역대급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이 나왔어요. 네, 자, 주가의 하락은 사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냥 매니저가 봤을 때 아니야. 그냥 좀 안 좋게 보여 지금은. 그러면 하락이 나오는 거고요. 매니저가 좀 좋게 보인다 하면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해서 바로 상승이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네. 왜냐면은 개인이 좀 많이 물량이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개인들 물량을 털고 가기 때문에 네. 결과론적으로 볼 때 얘가 만약에 나중에 20만 원에 가요. 그죠? 결과론적이지만 상승이 나왔죠. 그러나 그 사이에서는 힘든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힘든 과정이 지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종목을 나는 단기로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11만 5천 원을 분명히 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는 12만 원 가기 전에 매수 자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기로 보신 분들은 당연히 12만 원 안착을 하는 거 보고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겠죠. 네. 그러나 11만 5천 원 깨면 안 된다.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그리고 단기 물량은 당연히 12만 5천 원 전후로 해서 매도 물량이 나올 자리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 11만 원 구간대니까 12만 원 가기 전에 11만 원 구간대니까 여기서 10만 원까지 이렇게 통으로 좀 보실 분들은 분할로 들어가시면 되는 자리입니다. 이제는 나는 이 종목을 좋게 보고 연말까지 모아갈 사람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는 11만 5천 원 또 손절라인을 좀 잡고 대응을 하자. 그리고 이 종목은 나는 그냥 연말까지 좀 보실 분들은 지금부터 12만 원 가기 전에 분할로 10만 원 자리까지 나눠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위닉스입니다. 위닉스는 이제 여름, 장마, 그죠? 태풍 이런 섹터에도 연결이 이제 속해져 있는 종목이에요. 당연히 지금 매출이 이제 2분기에는 실적이 1분기 때보다는 당연히 상승이 나올 거고요. 오늘 요번 주부터 보니까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습합니다. 네. 습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에어컨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다 보니까 제습기도 지금 틀고 있어요. 네. 자, 위닉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가장 상승이 좀 나왔던 종목은 파세코입니다. 파세코. 자, 파세코도 사실 이렇게 보시면 23,000원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상승이 잘 나왔고 버티는 그림도 잘 좋아요. 네. 그런데 이 종목은 자, 월봉상 크게 상승이 했습니다. 물론 더 갈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제 매수는 이미 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안 봅니다. 저는. 네, 더 상승이 나와도 오히려 그나마 좀 떨어져도 그죠? 받치는 구간이 맞는 종목 위주로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위닉스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 종목도 좀 나뉠 수가 있어요. 우선 이 종목은 단기로 보신 분들은 22,250원 요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23,000원 가기 전에는 좀 모아가자. 그러면 이제 23,000원 그죠? 24,000원 요 구간에서는 당연히 이제 지금 윗부터는 계속 매도 물량이에요. 근데 여기만 잘 뚫게 되면 얘는 그래도 25,000원, 26,000원까지는 요 선까지는 그죠? 볼 자리는 있는데 문제는 22,250원을 깨는지 안 깨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를 깬다고 하면 당연히 손절할 필요성이 있고요. 자, 이걸 한번 보시자고요. 자, 주봉상도 22,000원 정도, 그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봉과 일봉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월봉상 보게 되면 2만원 초까지도 살짝 열려는 있습니다. 물론 얘가 일봉처럼 21선을 지지를 하고 그래도 옆으로 행보하다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혹시 몰라서 2만원까지도 초반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어놓고 좀 매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월봉상의 그 지지 구간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매수를 했는데 얘가 22,250원을 좀 이탈을 해 라고 하신 분들은 얼마 손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그러니까
모아 가실 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땐 단기로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 구간에서는 이틀 하면 살짝 뭐 손실이 나더라도 살짝 빠르게 손절을 하고 그 다음 구간에서 보자. 예, 그게 더 이득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작정 여기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도 버티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흐름에 봐서 매수하는 게 좋고요. 우선은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22,250원은 이탈을 하지 않아야 된다.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쨌든 이제 한 달,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도 사실 이렇게 습하잖아요. 근데 이제 태풍 장마 계속 오게 되면 이제 냉방도 그렇고 제습도 계속 해야 될 겁니다. 네. 2분기는 당연히 이제 실적도 발생이 되고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제 좋게 보시는 분들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하실 때는 여러분 전략 꼭 세우셔서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 매매 영상이 여러분 매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 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